이 대통령의 어제 발언 중에서 주목해볼 만한 워딩은 또 주식이었습니다. 어제도 투자처를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바꿔야 한다. 이른바 머니무브를 언급했습니다. 그 발언 들어보시죠. 잘 돼간다 싶은 점은 눈에 띄는 주식시장이죠.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도 약간은, 지갑은 약간은 두툼해진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대통령이 이제 주식 투자로 투자처를 바꿔라, 옮겨라, 그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도 주식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후보 시절에도 주식에 대한 꽤 적극적인 경험담을 얘기한 적도 있고 처음으로 주식을 접했던 경험도 많이 알려져 있죠. 뭐 본의 아니게 잘못된 투자를 하게 됐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저도 꽤 지금은 휴면 겜인데 꽤 큰 겜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잠깐 대통령 선거에 떨어져가지고 나름 연구 끝에 조선주를 좀 사놨더니 그러다 갑자기 국회의원이 되는 바람에 방산주 산 거 아니냐 이런 해괴한 공격을 당하는 바람에 제가 그때 도로 팔았는데 손해보고 지금 3배가 넘게 올랐더라고요. 갖고 있었으면 얼마나 많이 올랐을까요? 근데 대통령의 말처럼 평론가님, 권평론가님, 주식을 갖고 있으면, 주식에 집중을 하면 정말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마 다 부자가 됐겠죠, 그러면. 그래서 투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어떤 부담스러웠냐면 차라리 그런 목소리를 안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라는 거는 누구는 사실상 뭐 돈 벌 수 있겠지만 손해도 나올 수 있는 것이 주식 투자, 자본 투자다 보니까 네. 좀 리스크가 좀 크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나중에 저는 봤을 때 이게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식 떨어졌으면. 네.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이 영상이 아까 나왔던 인터뷰가 다시 또 회자가 되면서 네. 이제는 부메랑처럼 이제 비난을 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 투자라는 거는 언제든지 유동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고, 이게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오르는 건 맞아요. 네. 지금 오르는 이유는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금융투자 업계에서 가장 원했던 것들이 해결되다 보니까 이런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면서 사실상 이제 주식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있다. 굉장히 긍정적이죠.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는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그러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어느 정도 상법 개정에서 다 되고 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궤도 올랐어요. 정상으로 왔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박스권에 또 머물게 될 거거든요, 뻔히. 네. 그럼 박스권에 머문다라고 본다 그러면 그때 가서 정말로 더 오를 수 있겠느냐? 아니거든요. 그럼 나중에 투자하신 분들, 후에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해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나올 거고, 그럼 그 원망을 또 한 곳에서 쏟아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주식 투자를 너무 이렇게 강조하는 거는 좋지 않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는 리스크가 2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지정학적 리스크죠. 북한과의 대립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두 번째, 외국인 투자자들이 문제가 있는데 이게 바로 미국과의 관계입니다. 만약에 미국과의 관계가 멀어진다 그러면요,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너무 싫어합니다. 어허. 왜 그러냐면 내가 투자했던 나라가 전쟁을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리스크가 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투자 떨어지겠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상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민감해 보는 게 주한미군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도 확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 문제가 항상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분담금 문제 막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2가지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크게 오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의 이제 상법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주식 금융 부재가 오르는 거 너무나 긍정적인데, 하지만 이게 꼭 오른다라고 이제는 볼 수 없는 영역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뭐 잘 모르겠고요. 네. 그냥 이제 제가 직장 생활 시작한 지 거의 40년 이제 돼 가는데 저 주변에서 뭐 주식 투자한 사람, 뭐 네. 부동산 투자한 사람 또는 뭐 이제 투자와 투기라는 게 애매하니까 네. 그렇게 된 사람을 경험적으로 많이 겪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주식 투자해서 돈을 잃은 사람은 꽤 많은데 네. 부동산에 돈을 넣어서 돈을 잃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대통령은 뭐 이제 경제 문제나 아니면 주식 투자 문제를 오래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은 거의 전문가 수준이니까 뭐 돈을 잃지 않고 부동산보다는 이게 훨씬 낫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으나 네.
보통의 시청자나 일반 국민이라면 이재명 대통령 수준의 그 경제 지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얘기하는 경험적으로 보면 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저는 꽤 위험한 발언으로 봅니다. 지나치게 주식 투자를 권장하는 게 나중에 부메랑이 될 수도 있고 또 위험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이 주식 창을 보면 하루에도 막 오름폭이 뭐 10,000원으로 갔다가도 1,000원으로 떨어지고 뭐 100원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이게 변동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좀 리스크하다는 지적도 사실 있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있긴 합니다. 다만 오늘 코스피는 일단 오름세로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 상법 개정안도 어제 통과가 됐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긍정적인 사인들이 임기 초반 나오기 시작하면서 코스피는 3,121.47 5%포인트 이상 상승하면서 출발했다는 소식도 속보로 전해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주식은 우리가 심리다는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상당히 우리나라가 아마 지금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전 세계에서 주식 상승률이 제일 높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몇 가지 측면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일단 첫 번째가 이전에 물론 뭐 상법 개정이랄지 자사주 소각이랄지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주가 지수를 좀 끌어올린 측면이 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펀더멘틀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근데 펀더멘틀이 없는 주가 상승은 잘못하면 이게 거품이 되고 버블이 될 기초 수 있거든요. 체력은 그대로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심리의 효과라고 보는데 네. 일단 이제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정권이 우리나라에 바뀌었을 때는 보통 한 15% 정도가 주가가 상승했어요. 네. 그런데 아마 이재명 정권에서 한 30% 될 겁니다. 근데 그 이유를 무조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우리나라가 또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주가가 부진했어요. 이게 당연히 이제 올라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이제 아까 제가 펀더멘틀 얘기했는데 펀더멘틀이 당연히 좋아지는 정책을 써야 하는 거예요. 네네. 단순히 주가를 뭐 5천, 뭐 코스피 5천 이렇게 이 얘기만 갖고 안 되는데 이제 아까 이제 약간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어떠한 자산 자체가 이제 금융으로 가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너무 부동산에 한정돼 있잖아요. 그건 맞긴 합니다. 맞긴 한데 주식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세계 경제에 유동이 되는 거고 네. 미국이나 중국과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가라는 것은 언제 또 블랙스완이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나타나면 또 폭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정부가 펀더멘트 정책을 쓰는 건 맞는데 네. 이거 자꾸 주식을 투자하라고 권유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주식을 투자한 시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고 마이너스가 되고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꾸 주식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종목의 주식을 지금 보유하고 있을까요? 대통령이 갖고 있는 종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후보 시절에 직접 공개한 이재명 대통령의 주식 계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ETF 상장지수 펀드를 구매를 하셨다고요? 네. 아니 실제로 보여드려야죠. 제가 원래 주식 전문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 후보님의 주식 계좌 포트폴리오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다 자. ETF입니다. 이게 우리는 개별 주식을 매입하는 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요. 대통령이 되면 개별 종목 무조건 다 팔아야 됩니다. 제가 저는- 퇴임할 때쯤 되면 꽤 많이 올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한 은퇴 자금이 되시겠어요. 이건 자기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개인 종목, 그러니까 개별 종목보다는 ETF, 지수펀드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겠네요. 어쨌든 투자에 대단히 열심히 하는 이재명 대통령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뭐 그렇죠. 네. 과거에도 뭐 주식으로 상당히 좀 수익도 올리신 바도 있고요. 네. 이번 선거 기간에 아까 이제 보여준 저 장면, 네. 저거를 그렇게 하고 싶어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 이 주식 시장으로 이 투자처를 바꿔야 된다 이런 확실한 어떤 이 가치관 신념이 있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부동산하고 연계시켜서 한 발언이죠. 네. 뭐 투자해라, 뭐 대통령으로서 보장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우리나라의 유동자금이 대부분 지금 부동산에 묶여 있기 때문에 네. 경제의 활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근저에는 부동산 불패.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동산에 투자해서 특히 수도권 집에 투자해서 실패한
적이 없다는 선례가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어느 선에서 이제 끌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계속 그렇게 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국토나 이 집이라는 건 제한된 자원이고 계속해서 집을 짓고 이것을 순환시켜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방식의 투자처로 계속 갈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후에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대출로 집을 사서 차익을 노리는 이 구조는 이제는 끊어내겠다는 네. 것이 확실한 정부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장기적으로 이 국가의 성장 전략을 뭐 AI 산업이라든가 기존 벤처 산업 등 육성 등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겠다. 이제 그런 것과 연계시켜서 코스피 5천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3천 초반에서 계속 상승 랠리를 하고 있어도 당분간 그리고 이 정권 이 내에 5천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그래서 본인이 이제 경험했던 바로 장기적으로 이런 투자를 하면 네. 부동산보다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고 이제 그것을 이 정부에서 하겠다는 어떤 강력한 의지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실제 저는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인구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1,500만 정도 맞습니다. 된다고 들었습니다. 1,500만 명인데 네. 그 가장 많이 그 중에서 투자하는 세대가 어딜까? 2030? 아닙니다. 4050? 50대입니다. 50대? 네. 50대, 40대 순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으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사실 이거를. 그냥 뭐 주식에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뭐 주식에 내가 전문 이거의 관점이 아니라 네. 철저하게 표심과 관련돼서 있는 정치적 메시지로 저는 그 당시에 해석을 했거든요. 50대에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들의 표심을 받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네. 해석하시는 왜냐하면 거군요. 1,500만 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50대, 40대 순으로 가장 많이 투자하고 계시니 어허. 이분들에 대해서 국내 증시를 끌어올리겠다 하고 본인마저도 ETF의 상품에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의 국내 증시에 관련된 ETF는 상장지수 펀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러면은 국내 증시에 애착이 있네?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해박하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네. 야 이거 다분히 굉장한 정치 논리 아니 정치 논리로 표심에 관련돼서 메시지를 던졌구나라고 이제 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금융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되게 열광해요. 지금 코스피 지수 막 오르면 네, 인기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제까지 오를 수는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